사실 정치가 실종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들이 저렇게 분노하고 거리로 나오게 하는 부분들은 뭐 대통령의 책임도 있고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모든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다만 저희들의 역할 속에서 또 검찰이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한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또 임무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지검장님, 지금 여야 의원님들이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이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그 근본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사 대상자의 인격권이 어떤 근본적인 보호 취지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헌법 27조에 보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그것이 근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고 또 형법에 지금 126조에 보면 범죄로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잘 법조인이 아니라서 이해할 수 없는 게 2009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수사 공보 준칙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법률로서 만약에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피의사실 공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사공보 준칙이 성립이 가능한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예,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어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기소된 사례가 없는 것처럼 예. 현실적으로는 알 권리와의 접점에서 분명히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알 권리에 대해서 법률로서 어떻게 피의사실 공표를 이런 정도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들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외적으로 그것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입법의 과정 등을 통해서 만들면 모르지 이것을 그냥 준칙으로 만들어서 그 법무부 훈령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이게 지금의 시기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논란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저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단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높이 평가합니다. 뭐 혹자들은 조국 장관이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남긴 검찰의 낮은 단계의 개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년 2개월 동안 3가지를 꼭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포토라인 금지하고 심야 수사 금지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하는 하다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께서 그것을 지금 과감하게 선언하고 자체적으로 그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일부에서는 개혁 대상이 왜 개혁을 주체가 돼서 하냐라고 비판적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는 개혁이 더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수부를 축소하고 또 파견검사 복귀하고 또 공개소환을 폐지하면서 또 오늘 발표한 심야수사 금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패스트트랙 형사소송법 개정안 지금 지정된 법안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정쩡한 양 기관에 대한 타협점을 가지고 와서 잘못된 합의안을 통해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향 속에서 논의가 돼서 지금 그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제대로 된 그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저는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어떤 것도 놓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직접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 또 수사 지휘권도 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그런 결과가 초래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면도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고 원래 본연의 임무인 검찰 제도가 태동하게 된 그 근본적인 계기로 돌아가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국가기관으로 탄생한 검찰이 국민의 기관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는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저는 오히려 인권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게 직접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검찰이? 그것이 검찰이 놓을 수 없는 그 권력,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해 보시죠. 직접 수사가 축소되어야 된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뤄온 그런 직접 수사 영역에서 인정되어 오는 가치들이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개편되고 어떻게 현실적인 어떤 공백이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도 저희들도 하고 있고, 또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현실적인 부분들이 어떤 현실적인 현장에 있는 어떤 목소리도 좀 들어보시고 어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되었으면 네.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분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져 있는 형사성법 개정안 대충 알고 계신가요? 예. 동의하시나요? 아닙니다. 동의 못하죠? 예. 예. 전 세계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된 유형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끔 하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어야죠. 하지만 특별한 경우 통제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를 지금처럼 수사와 기소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막 휘두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1차적 수사권을 경찰한테 넘겨주고 앞서 말씀드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인권검찰로 거듭날 수 있으면 그것이 올바른 방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국 장관은 그렇게 합의를 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서 뒤늦게 본인이 수사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 현장에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입법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검찰도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아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그 법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